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되찾는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통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라는 대주제로 우리 민족의 뿌리 환국과 신시 배달국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의 신교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족의 문명 창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던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2부로 단군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나라의 국통을 따지자면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시 배달국 그리고 단군조선으로 이어지지요. 한국과 신시 배달국은 앞서 말했듯이 이미 살펴보았고요. 이제 단군조선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단군조선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나라였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군조선의 실존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아직까지도 단군조선이 실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역사학자가 있다면 그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국유사가 인용한 위서의 단군조선에 관한 사료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기타 우리 사서들과 중국 사서들은 단군조선에 관해 허다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세조선시대 전기에 왕명에 의해 편찬된 동국통감에 의하면 그 시대의 명나라 사람들도 단군조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여러 고문원에 등장하는 단군조선의 실존에 대해서는 윤내연 선생의 우리 고대사 35부터 60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동국통감의 글을 인용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세의 권근이 천정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 뵈니 태조 고황제가 권근에게 단군을 시제로 하여 시를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권근의 시에 이르기를 세대를 전한 것은 얼마인지 모르나 영년은 일찍이 천년을 지났도다. 전세 부직이 영년 증과천라고 하니 황제가 보고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은원에서도 권군의 말한 것이 옳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보존하여 뒷날의 참고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깊이 관찰할수록 단군조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처럼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잘 알려지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열강 가운데 10대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높은 위상을 지닌 나라로 발돋움했죠. 우리 대한민국이 현대에 들어서 갑자기 고대 우리 조상들보다 엄청나게 빼어나고 탁월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한 것이 아니라, 현대 대한민국의 뿌리를 살펴보면 신시 배달국과 그 이후 특별히 단군조선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단군조선이 어떤 면에서 놀라웠는가? 우선 영토가 매우 넓은 제국이었고요. 다음으로 윤리 문명이 아주 고상하고 높았으며 매우 엄격한 법률로 백성들의 윤리성을 가일층 앙양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감탄할 만한 사안은 단군조선이 그 넓은 영토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군조선의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점은 이 땅에 신국, 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상으로 경천애인의 신교 통치를 실시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타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만의 윤리 기풍을 세웠고요. 우리 민족 수천 년 역사의 신교 신앙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군조선의 이 모든 유산은 선대의 신시 배달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면이 다분하죠. 이 네 가지 드넓은 영토, 언어 통일, 높은 윤리성과 엄격한 법치, 그리고 신교 통치는 우리 민족이 단군조선에 대해
청명한 가을 하늘보다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일이며 단군조선이 우리 민족에게 유증한 우리 민족의 특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윤내연 선생이 지적했듯이 단군조선이 만일 대동강 유역의 조그마한 정치 세력이었다면 단군조선 이후 만주에서 일어난 부여, 고구려, 대진, 발해국 등이 우리 조국사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중국 동북공정 어용사학자들의 주장대로 우리 민족은 신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서들은 말하죠. 예, 동해 및 옥저, 고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다.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동의의 옛말에 부여에서 갈라진 종족이라 했다. 언어 및 재반사에서 다방면으로 부여와 동일하다. 삼국지 오한선비 동의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사서 제왕기 전조선기도 이렇게 말하죠. 시라, 신라, 고래, 고구려, 남북 옥저, 동북 부여, 예와 맥은 모두 단군의 후손이다. 알다시피 부여와 고구려는 만주에서 발흥했고요. 그들의 땅은 옛 조선의 국토였습니다. 단군조선은 결코 미개하고 작은 부족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책인 산해경 해외 동경은 단군조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군자의 나라는 관을 쓰며 검을 착용한다. 그 사람들은 겸양을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그 나라에는 무궁화가 있는데 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 자, 단군조선을 상당히 간략하면서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관리들과 백성들은 관을 쓰고 검을 착용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출토된 비파형 동검이 아마 그런 유의일 것입니다. 겸양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 성향은 단군조선의 윤리 문명과 엄격한 법치를 암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단군조선 신교 정치의 효과입니다. 앞서 우리는 단군왕검의 유훈 10가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본 유튜브 채널에 대차전 한국사 26 단군왕검의 유훈 경천애인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세 율법의 각종 엄격한 법률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10대 계명에 근간을 두고 있듯이 단군조선의 엄한 법률도 단군왕검의 종교윤리 10가지 유훈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윤리와 법률이 모세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출발하듯이 단군조선의 윤리와 법률도 제천신앙, 즉 하늘의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민족의 신교 전통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지만 단군조선의 통치와 정치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로마 등과 마찬가지로 종교체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교 신앙이 국민 정서와 윤리 및 법률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죠. 이 산해경의 압축적인 기록에서 단군조선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째로 정신윤리 문명의 수준이 높은 군자의 나라로서 서로 다투지 않고 겸양을 좋아했다는 점. 이것은 산해경, 해내경에 사람을 친근히 하고 사랑한다는 조선국 묘사와도 일치하는 거죠. 둘째로 의복을 입고 간을 쓰며 검을 착용한다 했는데요. 이것은 외관의 위엄과 청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세 조선과는 정반대로 무력을 매우 중시했음을 뜻합니다. 단군조선의 상무정신은 후대의 대부여, 삼국, 대진, 발해 등으로 계승됩니다. 셋째로 단군조선의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이 책의 기록도 정확합니다. 무궁화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죠. 나라꽃 무궁화의 연원이 단군조선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나 뭐니 해도 단군조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교 통치입니다. 앞에서 신교 통치를 어느 정도 다루었지만 뒤에서 더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산해경, 해내경에서 조선은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 천독,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조선의 신교 통치를 의미합니다. 신교 통치의 유산 가운데 하나인 제천단 고인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신교 통치의 근간이 된 천부경, 삼일신고, 366사는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군조선은 고대 연방제국으로서 강력한 통일 국가였습니다. 신용화 선생의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연구, 특별히 150
156쪽부터 153쪽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나 단군조선의 각 제후국에 관한 선진시대, 통일 진나라 이전 시대의 중국 문헌들의 비하 명칭들에 대해서는 박대재 씨의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이라는 책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군조선이 고대 연방제국으로서 강력한 통일국가였다는 사실은 단군조선이 망한 후 단군조선의 영토에서 일어난 후대 열국의 언어들이 모두 동일했다는 사실에서 지극히 명료하게 증명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듯이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매스컴이 없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언어를 통일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군조선도 각 지역마다 언어가 아주 달랐다고 우리 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넓은 영토의 언어를 단군 조선이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후대에 단군 조선이 와해되고 거기서 일어난 열국의 언어들이 모두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사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사실이죠. 오늘날도 다양한 부족의 언어들로 구성된 각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놀랍게도 단군조선은 그 드넓은 영토의 언어까지 통일했습니다. 뒤에 가서 단군조선의 영토와 인구 및 언어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적으로 단군조선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였는가에 관해서 4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드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고, 둘째로는 높은 윤리성과 엄격한 법치를 지닌 나라였고, 세 번째로는 언어를 통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윤리성과 법치는 신교 통치, 단군조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신교 통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모든 문명도 신교 통치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 시간에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단군조선의 개창자인 단군왕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